안녕하세요. 저는 오디세이 수학 전임 강사 김예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졸업생 친구들이 내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줘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수학 내신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정의하는 전략이 어떤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출간부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처음 보내시는 분들, 그리고 고등학교에 처음 가는 본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자료는 작년 2025년 8월에 나온 기사에서 제가 발췌해온 자료고요.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 학교 내신 90점 이상을 받아서 A등급이었던 학생들이 28.5%였다고 합니다. 서울 기준으로 찾아봤더니 33.6% 학생들이 A등급이었다고 해요.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3월에 전국연합학력평가라는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모의고사라고 이제 더 줄여서 말할게요. 그 모의고사를 봤더니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던 학생이 1.2%였다고 합니다. 전체 100명 중에 28명 정도는 중학교 때 90점을 넘겼었는데 그 28명 중에 한 명이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90점을 넘겼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중학교 때 A등급을 맞았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험을 몇 점까지 내려가서 맞았을까 쫓아가 봤더니 60점 이상을 맞았던 학생들이 전체 23.5%라고 저희 빨간색으로 남아있죠. 23.5%면 28.5%를 전체에 품지 못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다른 말하면 50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중학교 때 성적을 90점 이상 맞았던 학생이 고등학교 시험을 50점 맞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3월에 이제 여러분들도 보게 되실 거예요. 3월 24일 화요일입니다. 그때 모의고사 보실 건데 그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가 중학교 범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래서 같은 범위로 시험을 내도 중학교에서 내는 시험과 고등학교에서 내는 시험이 깊이가 다르고 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셔서부터는 조금 더 깊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중학교 내신이 어떤지 조금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수학은 출판사별로 사용하는 교과서별로 배운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보다는 교부제가 조금 더 중요하고요. 중앙고등학교는 올림포스라는 문제집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어요. 작년 1학년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여기다 가끔가다 추가 프린트를 줄 때가 있는데요. 이 추가 프린트는 모의고사 문제를 모아놓은 경우일 때가 있고요.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프린트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무교재로 연계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좀 분석을 해봤더니 아까 전에 졸업생 친구들도 얘기했죠. 무교재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더라.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전부 22문제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중간고사 때는 11문항이 무교재 연계문항,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총 9문항이 무교재 연계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외부에서 4문제, 기말고사 때는 7문제 출제가 되었는데 이 외부 문제는 정말 말 그대로 외부에서 가지고 오신 거기 때문에 교과서와 무교재 위주로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은 교과서장에서 처음 마주했을 법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놓치시면 사실 뭐 계산상으로는 1등급이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근데 약간 턱 밑에 쫓기듯이 1등급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외부 문제 중에서도 공략할 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는 갖추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 교과서 무교재 문제는 당연히 다 맞춰야 하고요. 그래서 난도별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중간고사 때는 어렵다고 따질 만한 문제 4개 중에 한 문제는 무교재 문항이었고요. 3문제가 외부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때는 어렵다고 생각될 만한 6문제가 전부 외부에서 가지고 오신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포기하기에는 약간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잘 준비를 하셔서 무교재에서 나온 상문제는 다 맞추시는 게 좋고요. 외부 문제 중에서도 조금 노려볼 만한 문제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거에 대비하는 저희가 전략도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조금 예시를 들어주면서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보시는 6장의 화면은요. 왼쪽 상단에 있는 문제는 교과서나 무교재, 문제집 원본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문제는 중앙고등학교 작년 1학년 친구들이 풀었던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원본 문제를 보시고 저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내셨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화면에 있는 건 제가 교과서 연계라고 적어놓긴 했는데요. 어떤 교과서, 어떤 개념서, 어떤 문제집을 보셔도 찾아보실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부터가 부교재 문제입니다. 부교재가 좀 다양한 유형으로 변형이 되는 편인데요. 난도 하라고 적어놨죠. 왜 난도가 하인지 하면 볼게요. 문제가요, 정말 똑같아요. 가족권 보시면 함수 fx의 그래프 y는 8, x는 마이너스 2, 3. 저기 실제 기출에서도 그렇죠. 나조건 보시면 0부터 4 사이 fx 최대값은 20. 나조건 역시나 실제 기출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답도 똑같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부교재에서는 F5 값을 물어봤고 실제 기출에서는 F2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다르지만 이 유형까지는 교과서와 부교재를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다음 유형부터는 어떤지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부터 조금 변형이 돼서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하고요. 보시면 부교재 문제에는 있었던 그래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차함수와 y는 x 플러스 1이 두 번 만난다. 즉 마찬가지예요. 이차함수와 y는 x 플러스 1이 두 번 만난다. 초기 설정이 일치한데요. 일단 그래프를 학교가 없애놨고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이 달라요. 지금 공통수학 1을 예습을 한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만 이 문제는 근과 계수의 관계만을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저 문제는 근과 계수의 관계 말고도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고 계셔야 풀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문제를 이 방법으로밖에 풀 수 없는 친구라면 저런 문제를 마주했을 때 조금 당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학원은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변형 문제를 제작해서 풀리고 있고요. 그 예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은 부교재랑 연계가 되었고 조금 더 어려워진 문제입니다. 부교재 원본에선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요. 실제 기출에선 세 개로 늘어났고요. 이 문제는 가 따로 나 따로 분석하시면 답을 낼 수 있는 문제인데 실제 기출은 어땠냐? 나와 다를 더해서 관계식을 뽑아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죠. 앞에 화면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만 기억하고 고사장에 들어가시면 저런 유형의 문제를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외부 문제입니다. 외부 문제 중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공략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맞춰야 된다. 이런 유형이 그런 문제예요. 지금 저 기출 문제와 거의 흡사한 셀이라는 문제집의 C단계에 나와 있는 문제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 문제 푸는 방법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그러나 푸는 방법이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어보지 못한 학생들은 실제 고사장에서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최대한 다양한 고난도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교과서 변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도 문제를 풀어보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 학원이 자료도 따로 만들고 있다는 점 이따가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 다음 6번입니다. 많이 어려운 외부 문제예요. 어느 정도 어렵냐면요.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고등학교 3학년들이 푸는 모의고사인데요. 모의고사는 전체 30문제고요. 그 중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게 원본 문제고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상대로 낸 기출문제예요. 이 문제는 분단 2개 있었는데 실제 기출문제는 4개 분단으로 늘어났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모의고사를 참고해서 시험에서의 킬러 역할을 하는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풀어도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전략적으로 풀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커트라인을 좀 낮추고 싶다 하시면 이런 문제를 후반부가 아니라 중반부에 배치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뒤에 풀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을 때 저 문제를 위해 시간을 너무 할애하시면 안 돼요. 일단 이런 문제를 마주하시면 본인이 풀 수 있는 뒤에 모든 문제를 다 풀고도 시간이 남았을 때 돌아와서 고민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평소에 수학적 능력이 조금 좋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실 맞고 틀리고가 1등급을 맞는데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하진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교재를 반복해야 되고 그 부교재 연기 문제가 나올 것이다. 변형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 얘기고요. 두 번째, 외부에서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데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그 중에 있다. 그걸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교재가 어떻게 연계가 되었는지 작년에 제가 수업했던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풀었던 실제 기출문제고요. 그리고 위에는 그 아이들이 풀었던 실제 부교재입니다. 부교재 원본이에요. 그래서 회색 박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지 좀 참고하실 만한 부분을 강조를 해놨고요. 이해를 좀 쉽게 돕고 싶어가지고 단순한 변형 위주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당연히 조금 더 꼬여서 변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전에 예시 들어드렸듯이.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저희 학원 전략이 어떠냐, 이런 변형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졸업생 친구들도 얘기를 해주었죠. 학원이 제공하는 부교재, 변형 문제 열심히 풀어야 되고, 물론 교과서와 부교재 원본 자체를 3-4번 반복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그 학생들에게 부교재 변형 문제를 풀리도록 시키고요. 제가 직접 변형을 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변형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헷갈릴 만한 계산, 그리고 함수 자체를 바꿔놓기도 하고요. 설정을 바꿔서 아예 문제풀이 방법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부교재 변형 문제를 풀리고 있으니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교과서와 부교재 그리고 변형 문제도 완벽하게 풀 수 있어 보인다. 그러면 예비고사라고 이제 애들이 시험에서 맞닥뜨릴 만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 중앙고등학교 시험처럼 만들어서 풀리고 있고요. 어머님들께서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작년 기출문제는 따로 안 푸나요?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학생들도 그렇고요. 지금 작년 1학년들 기준으로는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 기출을 푸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이전 3개년 기출을 다 풀어 헤쳐서요. 실제 중앙고등학교 기출처럼 제가 문제를 재배치해서 아이들에게 배부를 했어요. 그래서 바뀐 교육과정을 잘 반영을 했고요. 그 해에 학교가 강조하는 문제, 부교재에서 풍기고 있는 뉘앙스랑 비슷한 문제,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변형한 문제들로 모아가지고 아이들에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이 처음인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풀면서 어느 정도 시간 분배를 해야 하는지 실전 감각을 기르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전에 외부 문제, 공략할 수 있는 문제를 맞추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게 이제 그런 자료가 되겠는데요. 제가 직접 고릅니다. 문제집을 풀 수 있으면 좋아요. 센시 풀 수 있고 고정이 풀고 1등급 수학 풀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시험 때를 보통 한 달 정도 진행하고 그 시간 동안 교과서, 부교재, 변형 문제까지 다 하고 나면 시간이 여의치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직접 문제를 골라서 풀릴 때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 해의 부교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문제, 그리고 아이들이 좀 헷갈릴 만한 계산이 담겨있는 문제 같은 거를 골라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는 조금 더 고득점을 노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저희 학원에서 직본날 진행하는 콘텐츠들이고요. 직본날 새로운 걸 풀리지는 않고 아이들이 시험 대비하는 시간 동안 풀었던 거 한 번씩 더 확인하면서 헷갈리는 개념이 뭔지, 잊어버렸던 개념이 뭔지 이런 것들 더 확인하는 날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저희 학원 수업 한 달 동안 시험 대비하는 커리큘럼 과정이고요. 올해 저희 학원 졸업생 중에 중앙고 3년 다니면서 내신 항상 수학 전교 1등 하던 친구도 있고요. 수능에서 처음 맞는 등급 받아서 수학으로 최저를 맞춘 친구들도 있습니다. 수학은 원래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중학교 때부터 잘해서 고등학교까지 내내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 덜 하다가 발전해서 잘하게 바뀐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늘 요행을 바라지 않고요. 본인 풀이가 맞는지 최선의 방법이 있는지 더 나은 풀이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습관을 가진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수학은 좀 그래요. 지루하고 지름길이 없고 따분한 과목이긴 한데요. 그 따분한 과정을 통해서 실력을 키워놓으시면 어느 순간부터는 참 요동치지 않는 성적을 보여주는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큰 그림 그리시면서 수능까지, 내신 3년 당연하고요. 수능까지 잘 마치고 싶은 친구들은 제가 길잡이 역할 잘 할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고 입학 축하드리고 입학하셔서 이루시는 바 전부 다 원하시는 바 전부 다 이루실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